받쳐주지 않는다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2,50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싹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조립 PC와 이제 비슷한 감성인형 감성주택.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의 대표 소장 박지성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건축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10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건축비 외의 부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평당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평당 단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요 위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약 이후부터 완공 기간까지의 건축 절차, 그리고 설계비와 건축비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비와 설계비의 차이라는 것은 건축비하고 설계비의 차이가 아니라 건축비의 차이와 설계비의 차이점들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얘기고요.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차이, 그리고 모듈러와 현장 주택의 차이,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 방법, 그 다음은 건축비 대출, 보통 이제 PF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영공사와 하도공사의 차이점, 그리고 좋은 건축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어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성주택. 오늘은 건축비 이외의 부대 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건축회사나 건축업체한테 이제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이제 뭐든지 기반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도 이제 그럴 만한 것은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집을 이제 처음 지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집이나 아파트를 이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집이나 아파트를 이제 그 완제품으로 이제 사는 것은 이제 계약금을 이제 입금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잔금 전액을 입금하면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각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건축주님들이 선택해서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컴퓨터로 비유하자면은 OS나 응용 프로그램들까지 모두 설치되어진 PC를 구입하는 것과 아니면은 부품 하나를 골라서 원하는 사양을 골라서 조립하고 원하는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조립 PC와 이제 비슷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일단 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땅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는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목공사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반공사인데요. 이 건축과 토목공사를 이제 비유를 한다면 건축에서는 골조, 전기, 설비 공사는 토목공사로 비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외장 또는 밑적 마감 공사를 표현한다면 이제 조경공사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비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전용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비용. 땅이 농지냐 이제 산지냐, 말 그대로 전이냐 임야냐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답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각각 이제 다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내 땅이 대지이냐 아니면 뭐 그냥 뭐 농지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나의 땅이 대지 이외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산 땅이 대지가 아니라 농지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라는 것은 전답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지라는 것은 임야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내 땅이 대지 이외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비를 지불하고 대지로 이제 바꿔야 하는데요. 지목을. 그 바꾸는 과정을 보통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제 농지를 집터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땅의 지목을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를 이제 대지로 바꾸는 이유, 즉 그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유가 집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서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의 이제 개발행위 허가로서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이제 관공서에게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농지를 대지로 바꿔 쓰기 때문에 일단 토지의 가치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농지 비율을 줄인 것에 대한 전용 비용을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이 공시지가의 보통 30%입니다. 그리고 최고 1평방미터당 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30% 공시지가의 30%가 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은 5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내게 되는 것이고, 5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 한다면 이제 1회배당 5만 원 정도를 낸다는 얘기죠. 이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예를 들어서 이제 땅값이 만약에 내가 평당 80만 원에 150평을 구입했다고 치면은 그 땅값은 이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공시지가는 보통 그거의 뭐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평당 단가가 공시지가가, 그럼 회배당 공시지가는 대략 한 13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1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130만 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이제 30%니까 만약에 130만 원의 30%는 일단 5만 원은 넘어가죠. 그래서 5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만 원씩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150평,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배로 따지면 평방미터로 따지면 500회 정도가 되니까 대략 500회배씩 5만 원이니까 대략 농지 전용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그 공시지가가 평당 40만 원 정도 하는 땅을 전부 다 대지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대략 농지 전용비는, 농지나 산지 전용비는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당 한 16만 5천 원 정도 이하, 그 정도가 이제 전용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싼 땅일수록 전용비가 적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비도 토목 설계비가 있고 이제 건축 설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설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떠한 지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옹벽이나 이 보강토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관련된 이제 관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토목 설계 도서의 내용이 됩니다. 즉 토목 공사에 대한 설계로서 보통은 한 300만 원 이상, 평당 1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목 인허가를 이제 대행하여 주기 때문에 보통은 전용 비용을 이제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만약에 내가 땅을 1억 2천에 취득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만약에 취등록세가 아마 들어가겠죠. 사기 전이라고 한다면 살 때, 그럼 한 취등록세가 한 대략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용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토목 설계 비용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렇게 한다면 그 외에 부가 비용들을 포함한다면 땅에 대한 이 비용은 대략 한 1억 6천 정도가 좀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는 벌써
말 그대로 3,3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 거죠. 3,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쉽게 가면 1억 2천에 샀는데 1억 5,300만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내가 농지를 샀다면, 농지나 산지를 샀다면, 대지를 샀다면 전용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 그죠? 근데 대지로 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평당가의 금액이 더 비싸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이제 토목 공사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토목 설계를 했으면 토목에 대한 이제 설계에 대한 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도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에 맞는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토목 공사 비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즉 이제 그 토목 공사 비용이라는 게 이제 기반 공사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반 공사, 집을 짓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설비로는 보통 뭐 오배수 관로, 말 그대로 집에서 나오는 그 오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관로, 그리고 전기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뭐 맨홀이 뭐 인입된다던가, 아니면은 수도나 지하수 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 설비라든가, 또는 성토 또는 절토, 그러니까 흙을 더 많이 쌓아서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 상황, 너무 꺼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높아서 땅을 좀 깎아야 되는 절토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흙이 넘어올까봐 옹벽 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땅을 다 찾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서 흙을 메꿔서 보강토 공사를 한다든가 등등 땅의 지형과 이제 기반 설비 시설을 공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전부 다 토목 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단지가 아닌 경우에, 특히 이제 산지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형이라든가 기반 공사를 예비 건축주님이 직접 진행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목 공사 비용은 뭐 산지의 경우에도 보통 평당 한 2~30만 원 정도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땅의 이제 평활도나 여건에 따라서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가 사실 건축비 이외에 들어가는 공사 중에서 땅과 이 토목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경 공사가 있겠죠. 조경 공사. 오늘은 건축비 이외의 공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싹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조경 공사는 뭐 대문이라든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식재, 또 울타리를 만든다든가 바위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그런 어떤 것들의 조경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축주님들의 이제 요구와 취향에 따라서 또는 조경도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양의 이제 그 조경 자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몇십만 원만 들여서 이제 그 조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조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땅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건 알지만, 이제 집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 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